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는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그 유엔 해양총회를 다녀왔거든요. 예. 다녀와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 출장을 갔던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인천공항에 조금 전에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막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 기자회견 영상을 입수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때까지만 편집이 안 되면은 뭐 저희가 대신 소개하는 걸로 하고, 일단 어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결심 공판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이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았던 건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5일 재판 때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촉했다, 어프로치했다, 이런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장관급들도 있고 현역 의원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연이 많고 비서실장도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결심 공판에서 실명을 최후 진술해서 나열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윤 전 본부장은 선처를 호소를 했어요. 어제 최후 진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니까 네. 그간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제 가족도 위협을 하고 있다. 아, 교단이라 하면 통일교가. 맞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 이 점을 꼭 봐달라, 그리고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선처를 호소하면서 예고했던 정치인 리스트 추가 폭로는 하지 않았다, 이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특검은 이제 어제 결심 공판이다 보니까 네.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적용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업무상 횡령인데, 이 김건희 씨한테 샤넬 가방 2개 전달하고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고 천수삼 농축차 전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 제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접촉했다, 이런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특검 표현으로는 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과 결탁했다, 부당하게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결심 공판 때는 구형이 있고 그다음에 선고일을 재판부가 예고를 하거든요. 언제예요, 선고는? 내년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이제 그러면 왜 안 했을까?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뭐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도 관심이 다 여기에 쏠렸어요. 좀 폭로한다고 했으니까 누구 이름이 나올까? 8월에 진술서에다 얘기했다는 사람들, 그 정치인 명단이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려나?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럼 왜 안 했겠느냐? 이렇게 법조계 인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실익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름들이 쭉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어제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을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즉 지금 통일교도 자신을 봐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정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개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졌을 거라는 거죠. 하하. 근데 만약에 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전방위로 로비를 했다라는 게, 즉 통상적인 로비를 했다라는 거는 교단 입장에선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하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는 특히 뭐 김건희 씨 그쪽이랑만 한 게 아니고 다 한 거예요, 이런 입장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사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인사가 하는 말은 공여자니까 일도 커지고 수사받고 또 처벌될까 봐 부담이 아마 됐을 것이다. 아, 지금은 김건희, 권성동에 한정해서 기소가 된 건데 이거 추가 기소 폭로하면 할수록 또 늘어나는 거니까 본인한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좀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 징역 4년이 구형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징역 4년은 물론 이제 검찰의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수준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하는데 부담을 안 느끼는 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형을 해줄 때요. 그러니까 징역 5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좀 부담스럽고 4년 구형 정도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큰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면 진지하게 반성했다 이러면 판사가 2분의 1 감경해 주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도 뭐 선고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렇게 구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치권의 압박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어제 지시했거든요. 네. 지금 특정 종교 단체와 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윤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안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로 여러 인사들이 지금 거론이 된 상황이고요. 거론된 인사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서 이제 거론만 된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8월에 진술했다는 그 명단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이제 실명이 나왔거든요. 네.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는 전재수 장관, 예. 정동영 장관, 예. 그다음에 임종성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비례대표였습니다. 네. 이렇게 5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 전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여야 막론하고 16명 정도가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경배를 했다는 거고 금품을 크게 받은 사람이 또 몇 명 있고 접촉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좀 나뉘어지는 거죠. 네, 이 금품 받은 다섯 사람, 명이 다 접촉한 뭐 사람. 동일한 형태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예. 일단 언론 보도로 지금 이름이 딱 찝힌 사람은 이렇게 5명이고요. 예. 어쨌든 수사는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제 그 경찰로 이첩을 시켰고 어제 경찰은 받아가지고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재수 장관이 귀국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인천공항 기자회견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막 실시간으로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 저희가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잠시 후에 들려드리기로 하죠. 그럼 이제 전재수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무래도 이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여권 쪽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 이게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성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때에 주로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2018년, 19년을 지목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하게 다 쳐내면은 예. 오히려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흐름에서 맞춰서 봤을 때는 전재수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정부와의 관계성은 끊어지게 되니까 정부의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아주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선?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관측하는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히려 전재수 장관이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 네. 더 출마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제 무죄를 더 입증하려고 할 거고 음.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출마를 할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러니까 음. 그런 상황이니까 장관 사의를 표명한 것도 오히려 이제 그 지방선거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부터 조금 전 귀국한 전재수 전 장관의 이제 전 장관이 됐네요. 사의 표명. 장관의 사의 표명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윤영호 씨는 박순봉 기자가 설명했지만은 가장 최고 자기가 지금 지향하는 목표는 본인 형량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폭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최후 진술 뭐 결심 공판이 주목을 받았지만은 이미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달 뭐 맞아요. 그때 진술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진술했던 내용이 다 나오고 있고요. 네.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관련해서 지금 단독 보도가 한 열 몇 개가 쏟아졌어요, 지금. 각 언론사에서. 예. 네. 지금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예. 일단 해저터널 그 예전에 이제 한일 해저터널. 예, 한일 해저터널. 이게 통일교의 오랜 수건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교세가 강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연결하는 거. 원래 이거 통일교라는 게 세계 이제 통일한다는 통일이잖아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국적을 이제 국가들을 연결하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지금 김규환 전 죄송합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청탁을 했다. 그래서 실제 2019년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전재수 의원에게 접근한 것도 그것 때문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북구가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었고 전 지었고 의원 지었고. 부산 북구. 음. 그래서 여기를 청탁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은 그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냈고 한일 해저 터널을.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반대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김규환 의원도 이제 본인은 뭐 참석은 했지만 일본에서 뭐 아니다. 청탁받은 바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2019, 18년, 19년, 20년 때 이때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대선을 맞아가지고 그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양쪽에다 줄을 대려고 한 정황들 이게 지금 녹취로 나오거든요. 권성동 의원도 2022년 네. 1월 4일에 만나가지고 네. 윤영호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거가 지금 있잖아요. 보면 예. 통일교는 항상 여권에다가 줄을 댔던 것 같고 여권 실세들한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는 양쪽에 다 보험 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좀 줄기가 잡혀요. 그래서 지금 1월 25일에 윤영호가 그 통일교 간부인 이모 씨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실명들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임종성 의원이나 김규환 의원은 다 곁다리다. 어. 메인은 결국은 후보를 누가 움직이느냐다. 이 어허. 얘기인즉슨 이거를 권성동 의원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1월 25일입니다. 이게 예. 그 대선 이제 3월에 있었으니까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성 의원, 뭐 김규환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성동 같은 완전 핵심 실세. 그리고 이재명을 진짜 뭐 임종성 의원도 한때 7인회로 분류가 됐지만은 완전 실세는 아니었다라고 통교는 보고 더 실세를 지금 찾아다녔다라고 해서 그럼 윤석열 후보의 실세, 이재명 후보의 실세를 찾아다녔다. 그렇죠. 그게 녹취를 통해 확인된다. 그래서 뭐 지금 정진상 전 정무조정 실장하고 접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종석 국정원장도 언급이 돼요 녹취록에. 다른 이거는 조선 비즈가 쓴 건데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이재명 후보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못 간다고 하니까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세계 그 통일교 관계자하고 만났다.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도 그냥 한번 만난 거지 뭐 돈 받은 거나 이런 거 관련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죠. 요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영호 씨가 이제 특검팀에 얘기를 자, 한 게 잠시만요. 예.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으니까 전재수 장관의 목소리로 조금 전 기자회견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윤영호 씨로부터 제기된 저와 관련된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SNS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뭐 수사의 형태가 됐던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또 국민들께 뭐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기자간담회 형식이나 등등을 해서 밝혀질 것이고 이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자, 어떤 금품 수소도 단연코 없었다 예. 하면서 사의 표명을 한 이유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의 표명한다. 이런 일단, 거예요. 예,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지난 8월에 윤영호가 특검에 이제 그때 조사에 임할 때 얘기했던 게 2018년에서 2019년쯤에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을 했고 전재수 의원이 거절했는데 이거는 복돈이다.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거절했는데 이거 예. 복돈이다 하니까 가져갔다. 예, 가져가서 명품 시계도 받아갔다라고 일단은 윤영호는 진술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7년이에요. 그러면 네. 2018년이었으면 받은 시점이 그러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2019년이면은 아직 남아 있는 건데 뇌물죄는 다릅니다. 뇌물죄는 1억 원 이상이면은요. 네. 그러면은 15년이고요. 3천만 원에서 1억 원이면은 10년이에요. 자, 예, 그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혐의를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뇌물죄일 경우에는 입증이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쪽에서 통일교가 주장하는 거는 한일 해저 터널을 부탁하기 위해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추후에 쟁점이 될 지금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대가를 입증해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건데 받은 것만으로도. 근데 만약 이번에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대가를 필요로 하는 뇌물죄만 적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대가성 입증 못하면 그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이냐 뇌물죄냐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소시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뭐 인터뷰 통해서 더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사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네. 깜짝 의원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예. 내용은 첫 번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본업이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진영 논리, 흑백 논리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 벗어나야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개엄 후에 지난 1년간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미래를 위해서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인요한 의원은 그 대한민국 1호 특별 기여자 출신이고요. 특히 2023년에 그때 김기현 대표 시절이었는데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래저래 혁신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42일 만에 물러났고요. 당시에 혁신위원장이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본인 입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후에는 지금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 조강특위 위원이고요. 변호사입니다. 그 이소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9번을 받았고요. 어린 시절에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청년, 장애인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39살입니다. 지금 인요한 의원이 사퇴한 거에 대해서 당 상황들을 좀 들어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뭐 정치권에 좀 환멸을 느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데 이거 더해가지고 이 당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심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 근거지라고 할까요? 이쪽이 전남 쪽인데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이후에 이 예전 때보다 오히려 욕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도 좀 못 느끼고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은 어제부터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어요. 천막농성을 어제 시작했어요. 무기한이더라고요. 네. 이유는요? 그게 본관 정문 앞에서 했는데 악법 저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뭐 법 왜곡죄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사법 파괴 5대 악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3대 악법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네. 총 8개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필리버스터도 할 겁니다.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짧게 평론 붙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요한 의원이 별로 존재감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의사하고 뭐 봉사하고 사회 헌신할 때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원오브댐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굳이 해야 돼? 뭐 환멸도 느끼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어제 저 발표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인요한 의원이 목소리 떨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는 건 처음 봤어요.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제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도 옹호를 하고 네. 그래서 가슴으로 윤 대통령은 이해한다. 그리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전두환 같았다. 뭐 이런 비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뭐 폭주 뭐 이런 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이제 친윤들의 각자 도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 윤한홍 의원도 나오고 뭐 여러 네. 친윤들의 지금 발언이 윤석열과의 나오죠. 절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정치를 할 만한 이유도 명분도 비상계엄이 없었어도 사퇴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욕 보지 말고 내 잘하는 거나 하자.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좀 보입니다. 환멸을 느낀 것 같다 정치권에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